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팔자의 핵심 요소 분석 시간입니다. 금명입니다. 경술년 어류월 신축일 병신실. 뭐 누구든지 남자는 또 배우자운 여자운을 가장 우선시 보게 되고, 또 여자는 남자복이나 또 배우자운을 또 가장 우선시 보게 되는 게 운명적인 현실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뭐 현대 사회야 재물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걸 또 더 중요시할 수 있는 시대가 왔지만은, 그래도 만물의 이치가 남녀 조화, 음양관계, 어떤 이런 관계가 우선시 되는 것은 뭐 세월이 변해도 어쩔 수 없다. 오늘 이 명식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한마디로 말해서 배우자운을 볼 텐데, 뭐 이건 초보자들이 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명식입니다. 사실은 제가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것이지 뭐 이거 명리 완전 초보자도 배우자운이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술, 얼유, 신축, 병신하면은 뭐 신금사주가 6월에 출생하고 한마디로 뭐 걸록격이라고 하죠. 일명 격을 논하는 사람들. 그런데 뭐 그런 거 격을 꼭 비견, 급견은 그 격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신강한 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 신강하죠. 뭐 급제도 나와 있고 인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을 보면 재성을 봐야 되는데, 재성이 나와 있으면 재성을 보고 나와 있지 않으면 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보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 열목 그 편제가 뿌리가 전혀 없죠. 이미 그 존재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갖다가 있어서 편제가 있는데 얼경합을 해서 급제화합을 해서 따라가 버려서 그래서 날아갔다, 이런 표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수박 그달기식 표현이죠. 편제가 덕령덕지한 상황이 전혀 아주 전무합니다. 그러면 이 자체가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없는 거는 날려버리는 게 상책이죠. 그래서 얼경합을 해서 날아갔으면 잘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정제가 없으면 편제를 배우자로 쓰는데, 그것이 또 급제와 합을 해서 뭐 날아갔다, 기반됐다, 급제를 따라갔다, 급제가 뺏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정말로 한심한 해석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려봤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체로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식재관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야 되고, 죄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식상이라도 어딘가에 좀 든든하게 포진되어 있으면 죄가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명조는 말 그대로 천상천하 유화독존입니다. 완전히 신강사주니까 요 병화관도 없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냥 무늬만 있는 겁니다. 무늬만, 을목이나 병화는 이 사주에서 무늬만 있는 거나 똑같다. 그래서 완전한 신강사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이 맞죠. 그러나 유화독존이라도 양간 같으면 뭐 카리스마도 있고 후려치는 것도 있고 뭐 책임 못 질 일도 덤벙덤벙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음간은 아집은 대단히 강하지만은 뭔가 소심한, 꼼꼼한, 뭔가 이런 근시안적인 항상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음간이 좀 더 좋은 쪽에서는 세밀하고 치밀하고 다정하나, 어떤 포괄적인 측면에서, 대성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양간의 어떤 대인관계 능력이나 또 넓게 보는 면이라든가 세상을 포괄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능력은 음간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깐깐한 독불장군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나쁜 건 아니죠. 사람은 언제나 겉과 속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호불호가 강한 그런 측면이 분명히 신금은 어느 집간보다도 더 강하게 존재하는 그런 또 면이 있는 데다가 자아가 대단히 강하니까 어떤 타인의 어떤 조언이나 유혹에 어설프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설상 잘못된 선택이라도 자기 아집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 사사로운 어떤 신살, 뭐 유술이 어떻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편인이 어떻고 이런 거 가지고 운명을 논하지 말라는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운은 뭐 초보자들도 금방 읽어낼 수 있는데 단 논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배우자운이 안 좋은데 그 안 좋은 것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어떤 해석으로 그 문제를 인식해야지 단순하게 을목이 급제와 합을 해서 날아가서 없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관성도 정관이잖아요. 근데 정관이 뿌리가 없는데 덕령 덕치가 안 된 상태에서 정관은 정관으로서 역할을 못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관운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신강한 깐깐한 운명은 간섭이나 통제를 거부하는 습성이 선천적으로 강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모양새로는 그래도 강렬한 음기가 아주 팽배한데 그래도 완전한 음은 아닙니다. 명색이 여기도 양의 모습이 있고 이것도 양성이고 술 중에 정화도 그나마 조우적으로 뭔가 양성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신유술이라는 서방 금국으로 엮여버리면 다 음이 되는 거지만도, 그래서 이런 경우도 대운에서라도 양의 운, 병정 화운이나 목화운이 좀 강력하게 와주면은 뭔가 또 어떤 사상적으로나 뭔가 기질적으로 좀 이렇게 유연하게 좀 세상을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변해갈 텐데, 한창 중요한 시기에 신유술 해자축 여기 이까지 7대운인데 만 47이면 양력 나이로 48, 49 아닙니까? 여기까지 이런 운에 완전히 음이 가중된 운에 들어와 있으니 이 어떤 유연함이 발생하기는 어려웠던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천간에서만이 중간중간 와주는 것은 뭐 그다지 클 효력이 없다. 그러나 이제 이후로 인묘진으로 가는 그런 이제 운이 오니까 재운이 와서 좋다고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에 한마디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 이후에 운이 조금씩 이렇게 뭔가 풀려가면 재물운이 들어와서 이제 좀 한숨 돌리겠구나, 이런 식으로 운명을 풀이하면 안 됩니다. 이 재물이 어설프게 와봐자 궁급쟁제 현상만 일으키는 거고, 오히려 뭔가 재물 자체만 보면은 그 쪼개먹기 나눠먹기식의 재물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고, 인묘진 사오면은 조로서 운명의 어떤 유연함을 좀 뭔가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전환의 운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이번 운명에는 그렇다고 이게 종격의 완전한 음성적인 종격은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개발되는 데는 어찌됐든 따뜻한 목화의 운이 와줘야지만이 어느 정도 어떤 운명의 기질이 좀 유연하게 사회적으로 변해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또 재물, 재테크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있고 없고를 가지고 뭐 재물운이 있다 없다 이런 건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고집스럽게 깐깐한 사람이 한 가지 일을 신용 거래를 하는 것은 전문적인 직업을 갖게 되고 기술을 배우든 안 그러면 그냥 신용으로 거래하는 어떤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괜찮죠. 그릇이 단단하니까. 만약에 이제 엉뚱한데 이제 재테크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주에 전혀 그런 에너지가 없는데 뭐 주식을 한다, 뭐 펀드를 한다, 투기를 한다. 그러면 어렵게 모은 돈이 작살 나는 거죠. 왜? 그 이미지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 이 양반 정도 지난 기해 경자 신축년 지나온 19, 20, 21 기해 경자 신축년 또 굉장히 또 음이 아주 팽배하게 돼 있는데 또 음의 운이 강력하게 왔잖아요. 그 시기에 많은 재산을 날려 먹어버렸죠. 뭘로? 주식으로. 주식 근처도 가면 안 되는 밥그릇이 주식으로. 거기에 그런 이미지에 맞지도 않는 재테크상 그런 재테크는 해서도 안 되는 인물의 구조가 운도 나쁠 적에 설상가상이 돼서 홀랑 날려먹었죠. 어렵게 모은 돈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타고난 선천적인 어떤 방향성, 기질, 그런데 맞지 않는 재테크를 하거나 맞지 않는 진로를 선택하게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